경상대학교 전자공학과에서 부학을 양성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강연의 주제는 빛을 이용한 무선통신입니다. 자, 멋진 또 박수로 교수님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넥스트 하면 넘어가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경성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김성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선 앞에 그 도입 강연을 해주셨던 그 김춘수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빛을 이용한 무선 통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어린 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해본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어쨌든 수준에 맞춰서 천천히 우선 나가 볼게요. 근데 양은 좀 많아가지고 끝까지 다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수준에 맞춰서 천천히 하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 정도에서 그냥 끝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화면이 두 개라서 어느 쪽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자, 저는 이제 김성만이고요. 혹시 뭐 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쪽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뭘 연구하고 있냐면은 빛을 이용한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있어요. 그 제목이 빛을 이용한 무선 통신이죠. 그런 것도 연구하고 있고, 그걸 이제 무선 가시광 통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빛을 가지고 무선 통신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있고, 또 광섬유를 이용한 유선 광통신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스마트폰 많이 쓰시죠? 그 LTE, 네, 그런 것도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거는 이제 제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광에너지 전송, 무선으로 빛으로 에너지를 전송하는 거예요. 아까 그 도입 강연에서 해주신 그 왜 테슬라가 뭐 이렇게 막 전기로 막 이렇게 무선으로 막 전력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게 좋긴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은 그 사이에 사람이 얼쩡거리면 안 되겠죠. 사람 인체에 해로워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맞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인체에 좀 무해하게 무선으로 에너지를 전송하려면 빛이 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빛을 이용해서 무선으로 에너지를 전송하는 것을 조금 연구를 최근에 시작을 했습니다. 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서론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미지 센서를 이용한, 이미지 센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종의 디지털 카메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용해서 무선 가시광 통신, 빛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하고 스마트폰을 쓰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빔포밍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제안을 한 건데, 빛을 우리가 형광등에 보면 이렇게 빛이 다 퍼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딱 원하는 지점, 원하는 핸드폰이나 그쪽으로만 빛을 쫙 모아서 그쪽으로만 빛을 쫙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 전송이나 통신을 할 때 좀 더 성능이 더 많이 개선이 되게 됩니다. 그런 거를 좀 연구를 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무선 광 에너지 전송 기술,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빛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충전하고 뭐 그런 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태양 전지를 이용해서 뭐 태양 빛을 이용해서도 통신을 할 수 있어요. 뭐 그런 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다 이제 한 시간 안에 다 설명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연구를 이제 그 국가 과제를 통해서 이제 연구비를 수주받고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보답으로 이제 여러분들 같은 시민 여러분들에게 국가에서 나오는 이제 어떤 연구비로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LED 사진입니다. 아까 이제 김춘수 선생님께서 설명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게 LED죠. LED가 뭔지 다 알죠? LED 이렇게 요즘 형광등이나 이런 배결등을 대체해서 조명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신호등 같은 데 보면은 되게 밝잖아요. 그런 게 다 LED고 가로등도 요즘에는 LED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밝아요. 그 효율이 좋기 때문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LED가. 근데 그러한 LED가 이제 앞으로 이제 한 10년 뒤가 되면은 이 형광등 같은 게 다 없어지고 다 LED로 바뀔 거예요. 웬만한 조명들은. 근데 이 LED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되게 빨리 깜빡깜빡을 할 수 있습니다. 되게 빨리 깜빡깜빡 하면은 사람들은 계속 켜져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빨리 깜빡깜빡 거리기 때문에 통신 신호를 같이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형광등은 지금 그냥 이걸로 그냥 불만 켜는 데만 쓰고 있잖아요. LED를 쓰게 되면은 불도 켜면서 빛으로 인터넷 신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무선 스마트폰이나 무선 인터넷 할 때 보면 와이파이라고 왜 무선 인터넷 뭐 이런 거 뭐 달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국가에서 뭐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몸에 해로워요. 스마트폰 많이 쓰면은 어린이들 머리에 되게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걸 알지만 국가에서 얘기를 안 하죠. 왜냐하면 그 얘기했다가 그러면 휴대폰 산업이 다 망하니까. 그게 해롭지만 해롭다고 뉴스에 나오긴 나오죠. 하지만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그 산업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쉽게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더 이제 인체에 무해한 빛을 이용해서 만약에 그 스마트폰을 할 수 있다면 좀 더 인체에 좋겠죠. 그리고 빛을 이용하게 되면은 지금보다 이론적으로는 속도가 뭐 수십억 배, 뭐 몇 조 배까지 가능합니다. 이론상으로는. 어쨌든 지금은 뭐 그 정도까지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론상으로는 현재의 인터넷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뭐 10배, 100배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뭐 1조 배 이 정도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는 뭐냐면은 이제 LED가 왜 많이 쓰이느냐 배경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뭐 효율이 점점 좋아져서 LED의 효율이 기존의 백열등이나 형광등보다 훨씬 좋아지고 있다.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뭐 LED 조명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있고 뭐 이런 그래프입니다. 조명 시장이 커지고 있어서 뭐 LED를 이용한 무선 가시광 통신을 연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배경 설명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무선 가시광 통신의 개념인데요. 개념의 사진입니다. 근데 이 사진이 뭐냐? 제 연구실 방 사진이에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 방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이고 이제 여기가 제가 앉는 자리고요. 이게 제 책장입니다. 여기는 이 학생은 제 연구실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 학교 학생이에요. 어쨌든 그 만약에 무선 가시광 통신, 빛을 이용한 무선 통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빛 전등에서 통신 신호가 나와서 우리가 인터넷을 할 수 있게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통신에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전자파를 이용하지 않아서 인체에 무해한 앞으로는 이제 이러한 인체에 얼마나 좋으냐 이런 게 또 통신의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체에 무해한 장점이 있고요. 정부 규제나 허가가 필요 없다 이렇게 되니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여러분들 만약에 그 핸드폰 지금 주파수 얼마 쓰고 있는지 알아요? 핸드폰에 지금 스마트폰에 주파수 나 얼마 쓰고 있는지 아는 사람?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 많이 쓰고 있죠? 핸드폰. 자,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우리가 RF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주파수라는 게 있어요.
그 주파수 얼마 쓰는지 아는 사람? 아, 아무도 없구나. 자, 이러네요. 자, 여러분들이 그 FM 방송 보면은 왜 90.5MHz, 뭐 92.7MHz 뭐 이러죠? 그런 게 다 주파수예요. 근데 그런 주파수는 어떤 방송국에서 쓰면은 다른 사람은 못 써요. 쓰면은 잡혀 들어갑니다. 예, 불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지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800MHz, SKT 같은 경우는 800MHz를 쓰고 있는데 주파수를 그 800MHz를 다른 사람이 그냥 내 마음대로 쏜다. 그러면 잡혀 들어간다 이거죠. 불법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주파수 대역은 SKT가 돈을 국가에다가 1조 원씩 돈을 내고 산 거예요. 우리 부동산 땅 사듯이. 그래서 다른 사람 쓸 수가 없어. 그런데 빛은 어때요? 내 방에서 마음대로 껐다 켰다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죠. 그래서 빛은 공짜예요. 돈 주고 안 사도 돼. 빛은 마음대로 자기가 껐다 키든 뭐 집안에 불을 끄든 켜든 뭐 그걸로 나이트처럼 뭐 깜빡깜빡거리든 상관없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값싸게 통신을 구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넓은 잠재 대역포를 가지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빛을 이용하면은 지금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무선통신보다 뭐 10억 배, 1조 배까지 이론상으로는 더 빨리 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시광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빛은 우리가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스마트폰 쓸 때 여기서 전파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 안테나에 고장이 나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빛을 이용한 거는 빛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장 난 거를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모든 이제 과학 기술들이 다 그렇듯이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어요. 모든 과학 기술이 뭐 장점만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단점은 뭐냐? 빛은 가리면 안 돼. 가리면 그늘이 생기잖아요. 그늘이 생기면 안 될 수도 있어. 지금 이 기술의 가장 큰 단점이라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제가 많은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햇빛으로 약간 간섭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이 정도는 뭐 쉽게 뭐 극복이 가능합니다. 자, 뭐 LED 종류 이건 좀 제가 좀 너무 어려운 걸 집어넣은 것 같은데 그 대상이 이제 뭐 중고등 학생도 뭐 있다고 그래가지고 중고등 학생도 있습니까 이게? 초등학생이에요? 이 앞에 초등학생이에요? 중학생이에요? 어쨌든 그 백색 LED에 종류가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뭐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LED에도 종류가 있다, 뭐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거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제가 실험한 걸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까지는 서론 내용이었고요. 자, 이미지 센서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그 빛을 이용한 무선 통신에서 많이 썼는데 이게 뭐냐? 그 쉽게 얘기하면 디지털 카메라예요. 디지털 카메라.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디지털 카메라로 이렇게 찍으면 이쪽 화면에 다 나오죠? 그렇지? 그걸 만약에 빨리 찍으면 어떻게 돼요? 빨리 찍으면 칙칙칙칙칙칙칙 찍으면 얘가 불을 깜빡깜빡깜빡거리면 불이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를 디지털 카메라 그 사진에 나오죠? 그걸 빨리 한다면 통신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이미지 센서를 써서 뭐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이렇게 빛을 이용한 무선 통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모든 스마트폰에 장착되어 있어 상용화에 유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통신을 할 때 통신의 이 빛이 어디서 오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면은 어디서 빛이 오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요 세 번째 교육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거 이제 미모 기술이라고 하는데 다중 인풋, 다중 출력, 너무 어려운 용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자, 이 방에 형광등이 몇 개가 있죠? 지금 켜져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어요. 2개씩 있으니까 20개의 형광등이 있네요. 근데 이 20개가 각기 다른 통신 신호를 보낼 수가 있어요. 저쪽 형광등은 KBS, 그 다음 형광등은 MBC, 이거는 SBS, 이런 식으로 쫙 보내는 거야. 그럼 그거를 동시에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계속 찍으면 내가 만약에 MBC를 보고 싶다면 저쪽에 있는 빛의 정보를 읽으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뭐 다른 채널을 보고 싶다면 저쪽 형광등의 정보를 읽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센서를 이용하면은 뭐 그렇게 통신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하면은 이게 영어로 이제 미모라고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멀티플 인풋, 멀티플 아웃풋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통신 신호가 동시에 와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전자파는 여러 가지 통신 신호가 같은 주파수에 오면은 분리가 안 되죠. 근데 빛은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신 속도를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 참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뭐 언제든지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이제 송신원이 있을 때 이거를 뭐 렌즈 같은 걸 이용해서 디지털 카메라에 상을 맺히면 각기 다른 신호를 뭐 분리할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총 통신 속도를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건 뭐 회로도고요. 이건 저희들이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한 겁니다. 이제 이런 회로도를 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렌즈를 쓰고 뒤에 이게 수신부예요. 실제로 실험한 거 사진 찍은 거고요. 이런 걸 해서 이제 실험실 안에서 제일 짧게 이게 이제 송신부고 통신의 송신부고 이게 수신부 이렇게 받는 거죠. 이렇게 실험을 한 실험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제 뭐 과학자들은 뭐 이런 실험 셋업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게 되면은 두 개의 다른 통신 신호가 이렇게 쭉 켜졌다 켜졌다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를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험을 뭐 이렇게 해서 0101 데이터, 디지털 데이터는 이제 0101 뭐 이런 거죠. 그런 걸 이제 통신 신호를 보냈다, 이런 얘기고요. 이걸 좀 더 개선을 했어요. 아까는 이제 그 렌즈를 이렇게 부착을 했는데 이번에는 망원경처럼 약간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초점을 더 잘 맞출 수 있겠죠. 뭐 그런 실험을 하면은 거리를 뭐 5m로 좀 늘렸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다른 분들은 보통 이제 이거를 멀리 못 하거든요. 근데 저희 실험실에서는 좀 멀리 한 거예요. 이게 보통 다른 이제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는 뭐 1m, 2m, 3m 정도가 단데 저희들은 이제 5m에서 한 거고, 나중엔 최종적으로 24m. 저희 학교 이제 복도입니다. 복도에서 여기과 저쪽에 24m를 이제 빛으로 무선 통신을 한 겁니다. 이쪽은 LED를 쓰고 이쪽은 이미지 센서를 써서 이렇게 통신을 한 거를 이렇게 각기 4개의 다른 신호를 이렇게 쭉 통신 신호를
수신했다, 성공적으로 수신했다, 뭐 이런 겁니다. 요게 이제 이미지 센서를 이용한 미모 가시광 통신 기술에 대한 어떤 실험 결과를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런 걸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빔포밍 기술, 옵티컬 빔포밍이라고 해서 빛을 이제 우리 원하는 곳으로 쫙 집광해주는 그런 기술이에요.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특허를 출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상용화가 된다면 제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뭐 놀게 될 수도 있고, 뭐 그때 혹시나 뭐 잘 되면은 제가 뭐 맛있는 밥 한 끼라도 한번 뭐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런 거예요. 잘 보셨다가 나중에 추후에 상용화 되거든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예. 그 빛을 우리가 원하는, 이게 지금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에 빛을 쫙 모아주는 거예요. 쫙 모아주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통신이 이제 빛의 세기와도 관련이 되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저기만 쫙 있으면 어떤 게 되느냐? 다른 데는 깜깜해지겠죠. 저기만 빛이 가. 그럼 얘만 통신할 수 있고, 빛이 세지기 때문에 빛을 이렇게 살짝만 켜도 통신이 아주 잘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에너지를 전송할 수도 있어요. 이쪽에 태양 전지를 달면은 빛으로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거죠. 이때까지는 뭐 선을 꽂고 뭐 접촉식 갖다 대고 해야 되는데, 또는 뭐 아까 테슬라 빠지직 하면서 이제 사람 맞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빛으로 충전하게 나온다. 만약에 이게 상용화 됐다, 그럼 저한테 찾아오시면 맛있는 걸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이게 이제 특허해냈던 그림인데, 이제 LED가 있어요. LED 조명이 있고, 여기 이제 공간 광변조기라고 조금 이제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이제 기기 하나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빛을 원하는 곳으로 쫙, 쉽게 얘기하면은 전기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블록 렌즈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렌즈를 진짜 뭐 붙이는 건 아니고 전기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위상 같은 걸. 여러분들 이제 빛의 위상을 조절하면 이렇게 빛의 뭐 이렇게 회절이나 배웠을라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걸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렌즈처럼, 마치 렌즈처럼 동작이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스마트폰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그쪽으로 집광을 하겠죠. 그렇죠? 위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스마트폰 어딘지 알아야 그쪽으로 모을 거 아니에요, 빛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를 냈는데, 방향 코드와 함께 쫙 예를 들어 이제 스캔을 하는 거예요. 저기서 이제 빛을 쫙 하면서 쭉, 여기는 1번, 여기 타일이 잘 좋네. 이 타일이 사각형 타일이 있잖아요. 번호를 다 붙여요. 예를 들어. 그럼 저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하면서 쫙 스캔하면은 스마트폰이 나 65번 받았다고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럼 너 65번에 있구나. 그럼 65번을 다시 한번 잘게 쪼개가지고 쫙 스캔하면은 나 65번 타일에 23번 위치에 있다 하면은 거기에 있구나 해서 그쪽으로 빛을 쫙 쪼아주는 거예요.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그래서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렇죠? 이런 거를 특허를 내시면, 잘하면 이제 앞으로 놀고 먹고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방향 코드를 해서 최종적으로 빛을 우리가 원하는 기기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에너지를, 빛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모든 이제 과학 기술이 그렇지만, 여기서 더 발전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또 장점이 있냐면은, 얘가 움직이잖아요? 스마트폰이? 움직여도 그걸 따라가면서 빛을 쫙
할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동 에너지 전송이 가능하다. 이동 에너지 전송이 가능한 것도 이게 최초입니다. 그래서 뭐 이동 로봇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청소 로봇이나 뭐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도 이제 또 같이 연구를 하려고 국방부에도 뭐 제안을 했는데 전투 로봇 같은 거 전투 시에 배터리 다 달아왔어. 그럼 죽는 거잖아 얘. 그렇죠? 전투하다가 배터리 다 달아면 죽는 거잖아. 전투 시에도 계속 누가 에너지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얘가 막 전투로 막 싸우고 있는 도중에서도 뒤에서 계속 빛을 쏴주면서 충전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또는 이제 뭐 강에 뭐 물고기 로봇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위에서 수면에서 쬐주면 얘가 가면서 에너지를 충전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공간 광변족이라는 게 뭐 이렇게 생겼어요. 뭐 이렇게 생겼는데 요만해요. 뭐 손바닥 명함만 한데 재질은 LCD랑 비슷해요. LCD 여러분들 LCD TV 있잖아요. LED TV 그렇죠? LCD TV 그거랑 이제 구조는 비슷한데 널리 쓰이지 않기 때문에 가격은 엄청 비쌉니다. 명함만한 LCD인데 뭐 가격은 1,000만 원씩 해요. 뭐 하여간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빔포밍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빔포밍 실험을 한 거고요. 저희 실험실에서 실험을 이렇게 했어요. 한 거고 이제 이게 혹시 뭐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 이상의 물리를 하신 분 중에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회절 패턴을 넣으면 중간으로 빛이 이렇게 쫙 모여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빛을 이렇게 위상을 조절하면은 이렇게 빛을 이렇게 하나 모을 수가 있어요. 렌즈처럼. 그래서 지금 이 실험 결과가 지금 좀 싸구려 공간 광변지를 써가지고 완벽하지 않은데 연구비가 좀 모자라서 좀 싼 걸 썼어요. 비싼 거는 3,000만 원 하고 싼 걸 1,000만 원짜리 써가지고 완벽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 빛이 이게 하나 이렇게 딱 모인 거 보이시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쪽 점으로 빛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다가 빛을 이렇게 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 얼마 전에 논문을 뭐 냈고요. 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건 아까는 그 레이저로 실험을 한 거고요. 지금 이제 백색 LED를 이용해서 실험을 한 뭐 그런 모습입니다. 모습을 하면은 이렇게 빛이 이렇게 중앙에만 밝아지는 거 보이죠? 이거 왼쪽 거는 빔포밍을 안 한 거고요. 이게 빔포밍 한 건데 빔포밍을 하게 되면 중간에만 빛이 이렇게 밝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완벽하게 되면은 여기 중간에만 빛이 밝고 나머지는 깜깜해져요. 그래야 되는데 조금 그 가격이 저렴한 그 소자를 써가지고 옆에 이게 조금 남아 있습니다. 뭐 그래요. 실험이 이제 완벽하게 되진 않았어요. 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무선 광 에너지 전송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 갑자기 이제 이런 지도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이제 빛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주로 빛을 이용한 뭐 통신, 빛을 이용한 에너지 전송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이제 그 빛에 대한 그 빛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자, 우리가 그 세계에 사는 모든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 전기, 가솔린, 뭐 가스 이런 걸 다 합쳐서 15테라와트를 쓰고 있어요. 전 세계 인구가. 그 에너지 양을 쓰고 있는데 그 에너지를 우리 만들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도 하고 수력 발전도 하고 화력 발전도 하고 가스도 캐고 기름도 캐고 하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그 모든 에너지를 태양광 에너지,
태양빛 에너지로 다 공급을 한다면 이 지도, 요 지도 보이죠? 230km 바이 230km에 해당하는 여기에 들어오는 태양빛 에너지면 전 인류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태양빛 에너지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사실. 여기 오는 빛만 그대로 100% 우리가 흡수만 할 수 있으면 전 세계 인구가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광에너지라는 게 아주, 여기다가 만약에 태양전지판을 다 깔 수 있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뭐 원자력 발전이나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다 전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빛으로 무선으로 에너지를 전송한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그 광빔포밍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목표물의 위치를 스스로 탐색해서 무선으로 충전이 필요할 때만 자동으로 인체 무해하게, 이게 인체 무해하다는 게 좀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전자파를 이용한 방식은 인체 해롭거든요. 그래서 인체 무해한 빛을 이용해서 무선으로 충전하는 기술을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사실 그 무선으로 충전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기존에는 뭐냐, 전자기파를 이용하거나 자기 유도를 이용하거나 공증자기 유도, 요런 게 지금 아까 도입 강연에서 이제 그 보여주셨던 테슬라를 이용, 뭐 이렇게 뭐 빠지직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인체는 해로워요, 사실은. 그 가까이 가면 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인체 해롭거나 접촉식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빛을 이용하면 인체에 무해하고 장거리 전송이 가능하고 뭐 그런 기타 등등의 장점이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아까 그림이랑 똑같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제가 원래는 이제 그 광빔포밍, 이렇게 하나로 빛을 이렇게 모아주는 기술을 빛을 이용한 무선 통신을 위해서 개발한 기술이지만, 통신을 위해서 개발한 기술인데 그거를 에너지 전송용으로 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를 이렇게, 원래 이런 목적으로 이걸 개발했지만 또 과학이라는 건 또 다른 목적으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뭐 구조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아까는 통신 용도였지만 지금은 에너지 충전용으로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대충 예상을 해보면 한 30%까지 효율이 나올 것 같아요. 에너지 효율이. 그래서 작은 거 아니다, 상용화의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선 충전 기술이 기존에도 뭐 조금 있긴 한데, 이런 기술들은 뭐 인체 해롭거나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요. 인체에 해롭고 뭐 공진 조건이 안 맞고 접촉식인 단점이 있는데, 그런 단점들을 다 해소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뭐 다 해가네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태양전지를 이용하면은 그 통신과 에너지 전송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태양전지가 뭐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걸 하면은, 원래는 이제 이게 태양전지라는 게 태양빛을 받아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뿐만 아니라 통신 신호도 같이 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신 신호를 이렇게 같이 보내는 거를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 지금 논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뭐 끝나가고 있는데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LED를 조명을 이용하면은 빛을 이용한 통신기술, 무선통신기술을 구현할 수가 있고, 일종의 디지털 카메라인 이미지 센서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면은 다중으로 우리가 통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통신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팀에서는 이제 광빔포밍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최초로 개발을 했고, 이거는 이제 빛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주는 그런 기술이죠. 그래서 이런 광빔포밍 기술을 이용해서 광에너지 전송 기술을 개발했다. 무선 광에너지 전송 기술은 인체에 무해하고 이동 중인 물체도 뭐 에너지를 전송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팀은 태양전지를 이용한 광통신 기술도 실험에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뭐 질문 있으십니까? 예. 광에너지 사실 깔 수 있는 거 에너지 연구하시는 아, 그 바다에 이렇게 그게 이제 그쪽의 면적에만 들어오는 광에너지를 다 이용하면은 전 세계 인구가 이제 다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양 전지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태양 전지 효율이 지금 한 20%가 돼요. 그래서 아마 저 면적에 다 깔면은 저 면적의 한 5배에 해당하는 면적에다가 태양 전지를 깔면은 전 세계 인구가 동시에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바다에다 저걸 깔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막에 사하라 사막 같은 데 보면 훨씬 많이 넓잖아요. 네. 그리고 버려져 있는 땅이고. 그리고 사막은 뭐야? 덥잖아요. 태양광이 짱짱 내리쬐죠. 파워도 좋잖아요. 그래서 사막에 조만간 저런 걸로 태양 에너지 발전을 많이 할 겁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태양 에너지를 쓰고 싶지만 깔만한 땅이 잘 없죠. 바다에다 깔아야 되잖아요. 바다에 깔려면은 또 뭐 띄우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막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땅이 너무 비싸서 좀 문제긴 한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좀 문제긴 합니다. 예. 근데 사막이 있는 나라, 뭐 아프리카나 뭐 중국에도 고비 사막이 있죠. 그리고 뭐 호주에도 사막이 많은데 그런 나라는 그쪽에다가 이제 태양열 발전 많이 할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씩은 하고 있어요. 대구 같은 데 가면은, 대구에 보면 이제 대구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태양열 발전소가 있을 텐데, 거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태양열을 이용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태양 전지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뭐냐? 태양빛을 렌즈로 모아요. 렌즈로 모아서 그걸로 물을 끓여서 증기를 돌리는 되게 고전적인 방법 같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우리나라에서 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빛만 있으면 무선 광에너지 전송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태양열로 태양빛으로도 할 수 있고 이런 조명 등으로도 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조명으로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태양빛은 공짜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통신도 하고 뭐 에너지도 전송하고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밖에 밤에 나누는 네온 사인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전송할 수 있어요. 아, 예, 그거 학생들이 수준이 높은데 하여튼 질문 수준이 지금 과학자들이 뭐냐면은 네온 사인을 이용해서 또 통신을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